113의 파도상에로 들어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일반지표 입력인데요. 자, 우선은 전자제품의 제조 도소매업을 주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2025년도가 단기라는 거. 자, 일반지표 입력 1번입니다. 자, 3월 21일 날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의사록이 또 나와 있네요. 자, 실제 배당금 지급일은 4월로 예정되었다. 자, 우리가 배당을 결의하게 되면 대변에 있던 미처분 이익요금을 차변으로 줄이고 결의한 날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할 때 미처분 이익요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 기능상 2월 이익요금 계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 2월 이익요금 계정을 사용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 밑에 보니까 자, 주주총회 의사록이 나와 있고 쭉 내역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참고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뭐냐면 요거죠. 배당을 지급하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 총액이 나와 있고 이걸 주식으로 주는지 현금으로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현금 배당으로 하고 자, 현금 배당액의 최소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배당 결의일자가 언제죠, 여러분? 결의일자가 3월 21일 주총 결의일이니까 3월 21일로 들어가서 자, 차변에 2월 이익요금으로 줄여주시고요. 자, 금액은 1억인데 1,000만 원은 이익준비금 적립해야 되니까 1억 1,000만 원을 잡아주시고 자, 대변에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으로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이니까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해 주시고 자, 10%는 이익준비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배당 결의에 대한 회계 처리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2번입니다. 3월 28일 날 남일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1,550만 원 중에 7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잔액은 대표자 개인 명의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대요. 거래처를 이렇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자 돈으로 지급을 했다면 우리 법인의 입장에서는 대표자한테 갚아야 될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소금을 사용합니다.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여기 가소금을 사용하라고 나와 있으시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날짜 이동을 해볼까요? 자, 날짜는 3월 28일이죠. 자, 3월 28일 날 외상 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외상 매입금 차변에 감소하고요. 자, 남일 상사라고 나와 있으니까 거래처 코드 꼭 넣어주시고 자, 금액은 1,5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대변에 7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 예금 7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대금 지급을 대신한 거죠. 우리 법인의 입장에서는 대표이사한테 갚아야 될 가수금이 생긴 거예요. 자, 거래처 코드는 133번을 하라고 했죠. 대표자라고 이렇게 걸어주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6월 25일 날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영업부 직원들의 CS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240만 원에서 세금 79,2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원들 교육이니까 이제 교육훈련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영업부니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금은 갖고 있다가 대신 내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변에. 그렇죠. 예수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는 문제 보시면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날. 자, 차변에 교육훈련비. 자, 영업부 직원들 CS 교육이니까 800번대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240만 원입니다. 자, 원천 징수한 세금은 그렇죠. 예수금으로 부채로 인식해 주시는 거죠. 자, 금액이 79,200원.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뭘로 지급했다?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4번입니다. 8월 10일 날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년도에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던 자, 주식을 취득가액이 50만 원인데 이걸 100만 원에 처분했대요. 자, 근데 우리가 처분할 때 수수료와 같은 처분 수수료 등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처분 손익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단기 매매증권 50만 원에 산 거를 지금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50만 원의 처분 이익이 생겼지만 처분하는 과정에서 5만 원의 처분 수수료가 나갔으니까 결국에 45만 원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원의 이익을 잡고 수수료 비용으로 5만 원을 따로 잡지 않고요. 그냥 바로 처분 손익에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0만 원이 이익이 났지만 이 거래 수수료 5만 원 나간 것까지 고려하면 45만 원의 이익이 잡히겠죠.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날짜는 8월 10일이죠. 8월 10일로 들어가서 자, 우선은 차변에 돈을 100만 원 받았는데 거래 수수료 등 재비용 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겠어요? 100만 원에서 5만 원을 빼면 그렇죠. 95만 원이 들어왔을 거고요. 자,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했습니다. 자, 얼마에 취득했어요? 50만 원에. 자,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번입니다. 자, 제품 생산에 투입할 원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 중인 미가공 식료품을 수재민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했다. 결론은 원재료를 기부한 거죠. 자, 우리가 이걸 왜 원재료를 내부적으로 어, 갖고 있었고 요걸 이제 외부에 기부한 겁니다. 그죠? 기부한 건데 이런 걸 우리 회계에서는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원가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시가가 아니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표준은 시가지만 회계상의 타계정 대체는 원가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외부에 판 게 아니니까 당연히 원가로 회계상의 대체가 된다는 거. 자, 날짜가 며칠이죠, 여러분? 날짜가 9월 5일입니다. 그럼 차변에 있던 원재료가 대변으로 없어지겠죠. 이때 반드시 프로그램 기능상 이 8번 타기정 대체를 꼭 넣어 주셔야지 됩니다. 자, 취득원가 20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기부금으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기부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2번에 보시면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인데요. 자, 문제 2번에 1번입니다. 자, 7월 17일 비사업자인 개인 소비자 추미랑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날짜는 7월 17일이네요. 자, 7월 17일로 들어가시고 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겁니다. 제품 팔고 그럼 매출의 현가로 하면 되겠죠. 자, 매출의 현과 22번이죠. 자, 제품. 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하면 금액이 분리됩니다. 52만 8천원. 자, 거래처는 추미랑이라는 개인한테 팔았고요.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차변에 현금으로 자동으로 계정이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7월 28일 비사업자 개인에게 영업부 사무실에 사용하던 에어컨. 자, 에어컨을 판매하고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업부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에어컨이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비품을 처분한 거죠. 그렇죠?
자, 별도의 생계환수나 현금용 수중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아무런 증빙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럼 날짜 이동을 해볼게요, 우선은. 자, 날짜는 8월 28일. 7월 28일이죠? 예, 7월 28일. 자, 이럼 어떻게 해요? 사용하던 비품을 처분한 거니까, 그리고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으니까, 비품이라는 재화를 공급한 건데,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으니까 매출의 건별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매출의 건별로 잡아주시고요. 자, 에어컨 키워드 입력하고, 자, 금액은 얼마에 공급했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110이죠. 자, 공급 대가를 치면 요 건별 매출도 금액이 분리가 됩니다. 자, 누구한테 팔았죠? 여러분 보니까 어, 비사업자 개인한테 팔았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라고 돼 있네요. 그럼 생략하고요. 자, 분기는 혼합으로 가서 자, 대변에 제품 매출한 게 아니라 차변했던 비품을 처분한 거죠. 자, 그럼 유형자산의 처분은 회계상으로는 취득원가가 다 제거가 돼야 돼요. 취득원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으세요? 250을 다 제거하시고요. 차변에 이 비품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 요 212번이니까 그 다음 번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누계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으시죠? 150만 원 제거하시고요. 자, 보통예금으로 돈을 받았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을 차변에 보통예금 110만 원. 자, 엔터 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250만 원에 취득을 했고 150만 원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100만 원짜리 비품을 10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거를 부가세 별도로 100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가세 10만 원만큼은 대변에 예소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처분 손익과 부가가치세 이거는 부가세 고려하지 않고 처분 손익을 따져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50에 취득했고 150에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10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거를 부가세 별도로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입니다. 해외거래처 LQ테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로부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했네요. 자,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도 부가세 과세거래에 해당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이 수입생계화서를 발급해서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납부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수입생계환서에 나와 있는 요 540은 실제로 원재료의 취득원가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기 위한 세관에서 계산한 과세 표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40이 의미하는 것이 원재료의 구입한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생계환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자, 54만 원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원재료의 요 540은 원재료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과세 표준이지 원재료의 취득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자, 메인 매출점표 입력으로 와서 자, 날짜가 며칠이죠? 8월 28일. 자, 8월 28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수입생계와서 받으면 매입의 수입이죠. 자, 원재료 적당한 키워드 입력하고요. 자, 금액은 540이에요. 세관에서 부가세 과세하기 위해서 계산한 과세 표준일 뿐이라는 거. 자, 수입생계환서는 세관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인천세관을 걸어 주시고요. 전자생계환서로 되어 있으니까 1번 넣어 주시고 분기 혼합으로 들어가서 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만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면에는 현금 또는 뭐 분기의 유형을 현금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4번입니다. 9월 2일 날 사내 행사를 위해서 영업부 직원들에게 제공할 다가류를 구입하고 영업부 직원들에게 다가류를 사준 거니까 복리후생 차원으로 보면 되겠죠. 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해서
이 부가세가 구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매입에 카면으로, 죄송합니다. 매입에 카가로 하시는 거죠. 예, 과세 품목이니까. 면세 품목이었다면 카면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건 매입에 카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며칠인가요, 여러분이니까? 날짜는 9월 2일이죠. 9월 2일 날. 자, 과세되는 품목을 구입하고 카드 점수 받았으니까 매입에 카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57번에요. 자, 그 다음에 뭐 다가류라고 키워드가 나와 있으니까 그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하시면 금액이 분리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건 어디서 구입했냐면 과자 나라에서 구입을 했고요. 자, 그리고 카드사는 어디 카드사예요? 보니까 BC카드라고 나와 있죠. 영수증에 BC카드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계는 카드로 하시면 좀 편하죠. 대변의 미지급금에 BC카드가 자동으로 걸리니까. 자,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그렇죠. 복리후생비로 영업부니까 800번대로 이렇게 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9월 11일 공장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지난 4월 2일에 오성기계가 체결한 기계장치 공급가액에 따라 절단 로봇을 인도받고 시험 가동을 완료했다. 계약금 2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아마도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죠. 자, 그리고 잔금 2천만 원. 자, 총 2,200이니까 이건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생겨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날짜는 며칠인가요, 여러분? 생겨서 날짜가 9월 11일. 자, 매입에 과세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품목은 고압 Z 절단 로봇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은 2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품목이나 수량 단가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문제에서 언급이 없는 한은 채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뭐 품목을 입력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무조건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간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성기계한테 구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생계한서니까 1번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분계는 혼합으로 들어가서 차변에 뭘 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기계장치를 구입한 거죠. 자, 그리고 대변에 자, 계약금을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선급금이라는 계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금액은 200이죠. 자, 이게 혹시 선급금 200이 맞나, 계약금이 선급금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확인을 해봤으면 더 확실하겠죠. 자, 4월 2일 날 계약을 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 4월 2일자에 들어가 보니까 이 계약금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급금으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보면 더 안전하겠죠. 자, 선급금을 대변으로 상기해 주시고, 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2천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 쳐서 끝까지 다음 칸까지 넘어가셔야 하지만 안전하게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반 전표랑 메인 매출 전표 입력까지 같이 한번 해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